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민통선 마을 연천 횡산리. 아니야, 덮어놨어. 저 이북에서 또 뭐 전쟁 날라고 총을 쏘나? 끝나지 않은 전쟁. 여기 옛날에 이북 땅이니까 두려움과 마주하며 지켜온 삶의 터전. 그곳에서 분단의 아픔마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몰랐던 민통선 마을 이야기. 봄을 기다리는 횡산리를 찾아가 본다. 북한의 두류산에서 발원해 남쪽의 한강을 향해 흘러가는 임진강. 이 강이 굽이쳐 흐르는 한반도의 중심부에서 청정지역 연천을 만난다. 남북과 동서를 잇는 중요한 위치 탓에 일찍이 군사 요충지로 통했던 땅. 오가는 곳곳에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시설이 위치한다. 군사보호 시설이 많은 까닭에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된 곳. 중부 최북단 연천의 유일한 민통선 마을로 향한다. 마을 주민과 사전에 출입을 허가받은 사람만이 오갈 수 있는 곳.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민통초소엔 삼엄한 기운이 감돈다. 민통초소 통과 후 한적한 길을 따라 다시 차로 10여 분 달려간다. 6.25 전쟁 당시 격전지의 흔적. 두루미가 쉬어가던 장군 여울엔 휴전으로 인해 미처 완공되지 못한 교각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연천군 중면 횡산리. 남방 한계선에서 약 3km 거리. 1970년대 식량 증산 정책에 따라 민통선 내 유휴 농경지 개발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마을이 조성되면서 40여 가구, 80여 명의 주민들이 이곳에 터전을 마련했다. 여기 예전에 지뢰 많았다던데 지뢰. 지혜 저기 저 차게 있는 데가 다 군하고 우리하고 싣고 해서 다 불나서 터져버리지 뭐. 그런 딴데 지혜 없어요. 뭐 수탄도 나오고 뭐. 수탄은 뭐 좀 많이 나왔었지. 그게 처음이야. 지뢰와 수류탄 대신 씨앗을 품게 된 땅에서 오남매를 길러낸 농부. 지금 저 일물 때 깎는 거죠. 작년 묵은 거. 여기서 유물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많이 해요. 한 입에 한 10여 가마씩 하는 집. 10여 가마씩 하는 집 있다고요. 유물을요? 북쪽에 위치한 빗기산 때문에 빗길 횡자를 써서 횡산리가 된 마을. 사람들은 환경 적응성이 높은 율무를 경사진 산지에서 척박한 땅을 가꾸며 키워냈다. 덕분에 횡산리는 전국 최대의 율무 생산지가 됐다. 남쪽보다 느리게 찾아오는 최북단 민통선 마을의 봄. 안하게 손끝이 닿는 곳마다 봄내음을 간직한 산나물이 한가득이다. 아직은 날이 춥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바쁜데 조금 있으면 이제 좀 바빠요. 두릅도 따야지. 네? 여기는 두릅, 취나물 같은 게 많아요. 두릅도 따야지. 취나물도 끊어다 먹어야지. 이곳 사람들은 자연이 허락한 만큼만 가지는 삶에 불만이 없다. 이게 사람 몸에 그렇게 좋대야 약초가.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행여 삶의 터전을 잃을까 두려웠던 순간도 있었다. 배추밭 소독을 하는데 느닷없이 막 군인들 막 사이렌을 부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랬지. 놀래가지고서 빨리 얼른 대피소로 가라 그래가. 요 대피소가 있어요 지하에. 그래가지고 그리 갔지. 그리 가서 지하실에 가서 저녁도 늘 못 먹고. 그런데 이제 군부대에서 라면, 컵라면하고 뭐 과자, 뭐 음료수 이런 거 가지고 대피소로 왔더라고요. 그 저녁 한 9시?
그때까지 대피소에 있었어요. 늦은 봄 기운이 온실 안에도 찾아들었다. 올해 처음으로 오이를 심어 싹을 틔웠다는 이정열 씨. 그녀는 16년 전 남편을 따라 이곳 횡산리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주변 분들은 아유 거기 무섭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서 나올 생각 없냐고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저희는 그냥 아예 여기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위암 수술 후 요양을 위해 횡산리를 찾은 남편 은금홍 씨. 아내는 남편을 위해 고된 농사일도 민통선 마을살이도 마다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이곳에서의 삶은 불편이 아닌 매력으로 다가왔다. 뭐 살아나가실 때마다 좀 불편하시겠어요.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거지만 그냥 생활이라는 거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그 불편한 걸 왜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올해 시설 농사를 시작하면서 챙겨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다. 필요한 물건을 사러 오갈 때마다 걸리는 시간과 수고가 번거로울 만도 한데 그에겐 이미 익숙한 일이다. 민통선 마을 주민들에겐 신분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출입증이 입주증, 민통선 안에 산다는 증. 바깥에서 그 안에 농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농 출입증. 우리는 입주증. 경계가 삼엄했던 과거엔 가족이라도 입주증 없이 출입이 어려웠다.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까닭에 농번기 일손 구하기도 어려운 마을. 은금홍 씨 부부는 번번이 처남의 도움을 받는다. 오늘은 새로 시작한 하우스 시설에 물을 대는 작업을 하는 중이다. 민통선 마을에도 치안유지차 경찰이 순찰을 돈다. 올해부터 횡산리 이장을 맡게 된 은금홍 씨. 경찰관은 그를 통해 마을 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살핀다. 군인들이 대민지원 차지. 대민지원은 이제 아직은 그렇게 바쁜 영농철이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모짜리 할 때면 대민지원 좀 많이 나오죠. 무슨 일이 있으면 파출소 연락 좀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 좀 해야 네, 돼가지고. 네, 예. 뭐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예. 순찰차가 방문을 하긴 해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민통선 마을이다.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 들어오실 때 저기 정문에서 다 신분증 주시고 들어오셨잖아. 그렇죠? 여기는 쉽게 말하면 지키고 있는 데잖아요. 정문을 지키고 있는 데잖아. 그리고 뭐 한두 명이 아니고 군 전체가 지키고 있는 데인데. 예, 수고하십시오. 예. 농작물 수확기엔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여느 마을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분단의 강, 남북을 가로지르는 임진강에도 봄볕이 짙어진다. 매일 아침 민통 초소를 통과해 횡산리로 향하는 사람이 있다. 일반 물류회사의 배송 직원은 오갈 수 없는 민통선 마을. 집배원 김창호 씨는 횡산리 사람들과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오늘 우편물 첫 배달지는 마을에서 장승을 깎는 권영우 어르신 댁이다. 어때? 아, 여기가 작업장이시구나. 예. 아, 이거 저기 손님들이 장사에 많이 깎아놓으셨네. 이게
집 옆에 비좁은 작업장에서 취미 삼아 깎기 시작한 조각품의 양이 상당하다. 마을 사람들 이외에는 발길이 뜸한 곳. 매일 이곳을 들고 나며 소식을 전하는 집배원을 그냥 보내는 일이 없다. 여기 오면 그냥 못 가요. 맨날 커피, 바카스, 뭐 비타 500 한 개 2,000원씩. 좀 괜찮아요. 그냥 살기는 좀 적적할 땐 적적하지. 그래도 이렇게 또 배달 오시고 그러면 또 반갑고. 여기 지금 22가구인가 돼요. 총 배달하는 데가 22개 되는데 우편물이 또 시골에 많아요. 농사 지시니까 거의 다 뭐 농민신문, 뭐 축산신문 이런 데 많이 오셔. 그래갖고 여기는 거의 빠지는 날 없이 맨날 들어오죠. 번거로운 출입 과정과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다른 지역을 오갈 때보다 수고스러움이 더해지는 민통선 마을. 그러나 늘 그를 반기는 사람들 때문에 4년째 즐거운 마음으로 마을을 오간다. 예부터 밖에서 들어오는 재앙을 막는 의미로 마을 입구에 세웠던 장승. 횡산리와 이웃한 마을에 다양한 표정과 모양의 장승이 세워져 있다. 횡산리 주민 권영우 씨가 소일거리로 만든 장승의 수가 늘어나자 이웃 마을의 요청으로 장승길이 조성된 것이다. 소박하지만 할아버지에겐 더없이 소중한 공간. 큰 대가가 주어지는 일도 아닌데 오늘도 할아버지는 부지런히 장승을 깎는다. 80이 넘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야무진 손끝. 장승만큼이나 깊게 주름이 패인 조각가의 얼굴. 횡산리가 민통선 마을이 되기 이전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다. 옛날에 여기 내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원래가 고향인데 여기 옛날에 이북 땅이니까 이게 나이 나니까 피난 갔다가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 끝나고 여기 온 지가 한 20년 됐어요. 고향이 그리워 횡산리로 돌아온 할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할아버지는 그 시절의 추억을 조각품에 새기고 있다. 동네가 여기가 컸어요. 말하자면 호수가 약 한 150호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한 집에 평균 7, 8명 식구야 평균. 그럼 얼마에 1,000명이 넘겠죠. 그러니까 동네가 컸죠. 강을 따라 들어선 나루엔 집이 들어섰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금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땅을 당시엔 배를 타고 자유롭게 오갔다. 비기산 옆으로 흐르는 강물은 이곳에 비옥한 터를 만들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척박한 땅도 일구어 옥토로 만들고 그 자리에 곡식을 심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땅. 전쟁으로 피를 흩뿌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횡산리에서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고 소박한 삶을 일구어 나갔다. 전쟁 이후 횡산리는 남한 땅이 됐다. 그러나 휴전선이 그어지고 민간인 통제구역이 된 이곳엔 사람이 살 수 없게 됐다. 1970년대 후반 농토 개간을 목적으로 마을의 일부 민간인의 출입이 허락됐다. 이후 권영우 할아버지도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전쟁이 휩쓸고 간 고향은 다시 척박한 땅으로 변해 있었다. 노부부에겐 20여 년 전 횡산리로 돌아왔을 때의 기억이 상명하다.
근데 다 불나뜨렸어요. 저기서 불 하나도. 거기 나무가 하도 다 타고. 그 산에 조금만 하면 얼굴에 안개가 그려졌지 이제. 근데 그래도 많이 컸네. 이 나무도 그때 다 심어가지고 지금부터 큰 거, 이게 한 20년 전에 심어가지고 많이 컸지. 잣나무들을 많이 심었는데 그 차풀 이건 잣나무가 아니고 오엽송이라고 뿌리 잎사고 5개짜리 소나무가 있는 얘기야, 이게.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슬픔을 아는 시간이 흘러간다. 고향으로 돌아온 노부부가 옛 기억을 더듬으며 수시로 찾는 강가. 비자는데 물이 많아, 이거. 이북에서 연료가 터났나 본데. 맞아, 이거 지금 뭐가. 아우. 얘네 타는 물이 없었는데 물이 갑자기 많아졌어, 이거. 그 나무 그 위에까지는 물이 차뜨렸는데. 그건 보통. 응, 보통. 보통이고 물 많을 때 훨씬 더 올라가지. 글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유년 시절의 기억은 또렷하다. 옛날에 이게 뭔 강이라 그랬나? 그때 와가지고 옷들 벗고 무조건 어른이고 할 수 없어. 무조건 다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7, 8살 때 여기 뛰어댕겼다고 50이 넘어 60이 넘어도 다 들어가 모욕했던 데예요. 여기가 옛날에 진파강이라고 했던 것 같아. 옛날에는 지금은 임진강이지만 그때는 진파강? 몰라. 진파강이라고 한 것 같아 이게. 그 조자가 나룻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저 돌만 요자. 그래서 저 강은 왕직면이고 여긴 중면이고 그런데 그 나룻배가 여기서 있었다고 여기가 나룻배가. DMZ를 사이에 둔 남북의 대립.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위협이 일어나기도 한다. 아니야, 덮어놨어. 예, 여기 와서 떨어졌으니까 면장님이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여기가 아유 그럴 때 여기 와서 맞아봐요. 큰일 날 뻔했지.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시작된 북한군의 무력 도발. 우리 군도 북한을 향한 경고 방송 후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 북한에서 쏜 총탄이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진 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처음이었다. 가을 거지가 한창이던 때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래서 이제 총 쏘는 소리가 우리 여기 사격하는 거고는 완전히 틀리긴 틀렸어요. 우리 귀에. 그래서 내가 전쟁 날라고 그러나 보다. 왜 거기다가 저 이북에서 또 뭐 전쟁 날라고 총을 쏘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있었더니 글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났는데 밭에를 갔다 왔어요. 그 갔다 와서 일하고 들어오니까 막 이제 방송 막 하더라고요. 나가지 말고 이 대피소로 모이라고. 그래서 모였지 이제요. 횡산리 사람들은 대피소에서 저녁을 보내야만 했다. 율무와 콩, 쌀을 주로 재배하는 횡산리. 이곳에서 유일하게 소를 키우는 집이 있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청정마을. 구제역의 공포가 전국을 휩쓴 때에도 자식 같은 소들을 지킬 수 있었다. 보기 좋잖아요. 마을이 조성되던 시기에 이용섭 어르신은 소 5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다하자 우사의 식구는 100여 마리도 넘게 늘었다. 그동안 할아버지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그의 가족도 늘어갔다. 할아버지가 소는 물론 가족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우리 아버지가 개성으로 마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첫째 손자, 셋째 손자는 데리고 가고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은 데리고 가고 나는 이제
가운데 거라고 남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떨어져 있던 게 이제 이렇게 살게 된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은 이북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딸, 제일 큰 딸 우리 집에. 큰 딸의 사위. 우리 사위. 가덕이 손자 10명에 우리 2식구고 애들 4식구니까 8식구. 딱 20명이네요.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길러야 잘 길르느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기르고 있어요. 그게 사람 사는 맛 아닙니까? 나만 즐겁자고 하는 게 아니고 씨를 뿌려가지고 기르는 거 아닙니까? 식물도 그렇고 소를 기르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기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할아버지의 앞마당에서 시작된 마을의 봄. 이맘때면 찾아가는 곳이 있다. 농사일로 바쁜 할아버지가 틈틈이 찾아 정성을 다하는 곳. 횡산리는 집안 대대로 삶의 터전이었다. 그가 이곳으로 돌아온 이유도 조상을 섬기는 일 때문이다. 6.25 전쟁 이후에 조상님 산소를 돌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체를. 그러니까 1950년도부터 수복될 1970년까지 20년간은 산소를 돌보질 못했어요 여기를. 조상의 묘역 중에는 DMZ 내에 있어 살펴볼 수 없는 곳도 있다. 그에겐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산소는 없이 신을 모시는 단이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가을에 시양이라고 제사를 차려드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예, 그래 한 번씩 제사를 차려드려요 여기다가. 400여 년 가까이 대를 이어온 삶. 그는 조상을 섬기는 정성으로 농사를 짓고 자식을 키워왔다. 그리고 노년에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바람이 별로 없는데 난 내 희망과 꿈을 다 이뤘다고 봐요. 서울서도 살아봤고 이 고향에서도 살아봤는데 이제 뭐 나이 7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80세가 돌아오는데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자식 그만큼 길러놓고 뭐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더 크게 뭘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시골에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욕심을 버린 삶에서 배운 작은 행복. 전쟁의 상처를 아는 민통선 마을. 사람들은 적박한 땅을 일구듯 이곳에서 묵묵히 그들의 삶을 일구어 왔다.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는 민통선 마을. 이곳에서 그들이 찾은 소박한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라본다.